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짧은 삶일지도 모르나 참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사연으로 쓰자니 목구멍이 턱하고 막혀옵니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제 사랑에 대해 실컷 욕하셔도 될 심정으로 한번 보내봅니다. 어렸을 적 저희는 제법 넉넉하게 사는 중산층 가구였어요. 사업을 하는 아버지는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늘 든든한 존재였고 엄마가 몸이 약한 것 빼고는 형제 4명과 우애좋게 잘 지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영특하고 똑똑한 편이었습니다. 누나는 미술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고 동생 한 명은 법조인이 되고 싶어 했으며 다른 동생은 의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저 역시 피아노를 제법 잘 쳐 유명 음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중 장남인 형은 차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저희 집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이었습니다. 대신 형은 아버지처럼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교육자의 길을 원했어요. 학문적으로도 영민한 형은 명문대학교를 장학금으로 마친 후 부푼 교수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형제들은 저희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 시절 제가 기억하는 가족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행복의 여신은 등을 돌렸고 쉴 틈 없는 불행이 닥쳐왔어요. 바로 아버지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으셨던 아버지는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을 맞게 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사를 지켜내려던 노력이 무색하게도 마침내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영자로서 책임을 못 다한 채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으로 눈을 감으셨고 엄마와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라는 기둥을 잃은 상처로 몇 날 며칠을 슬픔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저희는 또다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네, 회사의 막대한 채무로 인해 집안 곳곳에 차압딱지가 붙었고 저희의 넉넉했던 경제적 상황은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엄마 역시 이에 큰 충격을 받아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저희 형제들은 한자리에 모아 이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당시 형은 연락을 받고 공부 중인 미국에서 돌아온 상황이었고 누나와 저는 대학생, 동생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형은 하던 공부를 그만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고 형을 비롯한 누나와 저 이렇게는 돈을 벌어 어떻게 해서든 집안을 끌어나가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형이 남긴 빚과 엄마의 병원비, 두 동생들의 교육비까지 생각하면 일단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누나는 4학년 마지막 학기와 졸업작품 전시만 남겨놓고 휴학을 했고 저는 2학년 재학 중 휴학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이었던 건 명망 있는 콩쿨에서 1위한 전력이 있어 군면제는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피아노 전공이라 주로 연주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휴학을 하고 본격적인 돈벌이에 뛰어드니 한 친구가 상황 소식을 듣고 제게 정보를 하나 주더라고요. 혹시 너 우리 이모 레스토랑 오픈했는데 그쪽에서 라이브 연주팀을 구하거든. 매일 하는 앙상블이 컨셉이어서 연주 페이가 제법 되는데 너 해볼래? 저는 솔깃하며 친구에게 정보를 얻었고 사방에 돈 들어갈 일 천지였던 제 사정을 잘 아는 친구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며 친구의 이모에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허나 그때 그 레스토랑을 찾아갔던 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친구 이모님은 발랄하시고 생기 넘치시는 분이셨고 제가 조카 친구라 하니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는 아량을 베푸셨습니다. 제 집안 사정 얘기를 미리 들으셨던지 착잡하게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등까지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세상 일이 원래 다 그런 거야.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으니까 항상 베풀면서 곱게 살려 노력해야 돼.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집안에 도움되려는 모습 보니까 참 기특하네. 학교가 괜찮으니 연주 솜씨는 굳이 안 봐도 되겠고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 고맙더라고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서러움에 목이 메어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모님은 제 연주를 정말로 좋아해 주셨고 마음에 들어해서 약속했던 페이보다 보너스 겸으로 더 넣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족한테는 연습을 핑계로 당분간 학교 근처 친구네서 지낸다고 해놓고 가지각색인 전공도 사람들과 바이올린, 피아노, 플룻, 트럼펫, 튜바 등등으로 클래식 앙상블을 이루었는데 꽤 인상 깊은 시간들이었어요. 허나 가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일명 갑질하는 손님들, 간혹 멍멍이 같은 손님들도 들리고는 해서 진땀을 빼기도 했지만 제가 벌었던 수입을 보면 그런 것쯤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번 돈으로 저를 위해 한 푼 쓰는 것 없이 모두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동생에게 용돈을 팍팍 줬고 엄마의 밀린 병원비도 납부했어요. 누나와 형은 제게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게 많이 쓰냐며 절 위해 쓰기도 하라면서 걱정해줬는데 오히려 형제들이 알아주는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던 저는 누군가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젊은 여자였는데 호감 있는 외모에 가냘픈 모습이었습니다. 연주가 멋진데요? 쇼팽의 녹턴 2번이라 나도 좋아하는 곡이라 가끔 치는데 나도 그쪽을 위해서 연주곡을 하나 바쳐도 될까요? 라면서 은근히 제게 뻔한 작업 방식으로 다가오는데 이상하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피아노를 넘겨주었고 저를 위한다던 드뷔시의 달빛이라는 연주곡을 들려주었는데 이 사람 역시 전공을 했는지 수준 높은 연주 실력을 보여주었어요. 본의 아니게 배틀이 되어버린 연주였는데 저는 그 사람 연주에 괜히 마음이 움직여 저도 모르게 그녀를 뒤에서 안아주고 말았습니다. 그 여잔 당황하지 않고 제 손을 잡아주었죠. 그냥 별거 아니었는데 그땐 왜 그랬는지 내 처지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나를 위한 연주라던 그 마음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내가 아닌 가족을 위해서 살게 돼버린 삶은 내게 부담이고 힘겨웠나 봅니다. 그 여자는 자기 명품 옷을 벗어 제 어깨에 건네주고는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절세 미인인 여자가 내게 그러니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이거 내 연락처예요. 다음에 또 봐요. 라며 제 손에 연락처를 쥐어주고는 가버리는 그 여자. 저는 몇 날 며칠 밤을 새어가며 그녀와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지금 내 처지에 연애는 사치라는 걸 잘 알았지만 자꾸만 그녀에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달빛이 무르익은 밤 저는 맥주 한 캔을 들이키며 용기 내어 연락을 했고 처음에는 안 받다가 1시간 후쯤 제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고 첫 데이트를 즐겼어요. 알고 보니 저보다 3-4살 많을 줄 알았던 여자는 저와 8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부잣집이라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그녀에게는 늘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나도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해서 음대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는 바람에 결국 경영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손에 넣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라고 제게 말하며 절 때론 남동생 대하듯 때론 연인 대하듯 우리는 피아노를 계기로 터트린 얘기를 가족 간의 얘기로 사는 얘기로 번지며 서로를 알아갔고 머지않아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근사한 외제차를 바꿔가며 절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보며 동료들은 다 부러워하고 전 왠지 뿌듯한 기분으로 늘 연인의 차에 탔는데 이모님께서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저 여자 저번에 우리 가게에 분명 다른 남자랑 왔던 것 같던데 잘 알아보고 만나는 거 맞지? 라며 제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잖아도 결혼 여부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골드미스라고 제게 못 박아 두었거든요. 전 공교롭게도 세상에 연애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딨겠냐며 하물며 저렇게 빛나고 잘난 여자가 남자 한 번도 없었겠냐고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집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큰돈을 턱턱 빌려주기도 했고 용돈 삼아 주기도 했죠. 하며 저와 나란히 있으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서 착각을 하게 만들기도 했네요. 아, 진짜 살면서 너랑 함께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제주도에 내 소유의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림 같던 집도 짓고 너와 내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노는 상상만 해도 참 좋다. 라며 제 손을 잡았는데 그녀는 말만 그렇게 했을 뿐 정작 결혼하자는 얘기는 내뱉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제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초라한 모습으로 차마 그녀에게 그 이상 다가가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녀는 유일하게 내 삶의 탈출구였고 내가 살 수 있는 공기 같은 존재였기에 제가 먼저 그녀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간혹 저희 집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당당하게 그녀의 옆자리에 설 수 있었고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그의 부모님께는 사위로서 잘하겠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딸린 식구들을 보면 현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나를 놓아주길 바랬지만 그녀 역시 절 사랑한다며 놓지는 않더라고요.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언제든 결혼한다면 놓아줄 생각으로 아슬아슬한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레스토랑 이모님의 감은 지나칠 정도로 예리하셨더군요.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돈 품께나 있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서 이모님의 레스토랑을 휘저어 놓는데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찾는 게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연주를 하다 말고 소란스러움에 뭔가 싶어 봤는데 그 남자는 제가 연주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씩씩대며 다가와 절 피아노에서 끌어내리더라고요. 어디서 훔쳐갈 게 없어서 남의 여자를 훔쳐가? 돈이며 선물이며 아주 잘도 뜯어갔더구나. 지금 우리 애들이 엄마 잃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 줄 알아? 너 하나 때문에 애 셋 두고 지금 이혼하니 많이 하고 있다고 라고 절 밀쳐버리고 구둣발로 절 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멈칫하더니 어이없게도 난생 처음 봤던 그 남자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오질 않겠어요? 잠깐. 야, 너 경준이 동생 맞지? 자경이 이모 아들. 너희 엄마 이름이 엄자경 맞지? 라며 익숙한 이름들이 그 남자 입에서 흘러나오는데 흠씬 두들겨 맞다가 메타작이 멈춰 조금씩 몸을 일으키며 그 남자를 똑똑히 보니 그만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엄마 친구 아들로 저희 큰형이랑도 쭉 학창시절 친구였던 형이었죠. 어렸을 적에는 집안 왕래도 잦아서 가족 모임도 많이 갖고는 했는데 저와도 나름 잘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 역시 저보다 8살 많았는데 대학 마치고 유학 가서 그곳에서 연애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 어머니는 저희 집이 망할 조짐이 보였을 때부터 행여 손 벌릴까 싶어 냉정하게 저희 엄마랑 관계부터 끊어버렸는데 진심으로 형 부부가 한국에 와서 사는지조차 몰랐네요. 근데 하필 그 형의 부인이 제가 사랑했던 그 여자였다니요. 형은 얼마 전 호텔에서 치룬 쌍둥이 돌잔치 사진이며 부인과 함께 했던 결혼식 사진이며 정겨운 가족들 사진이며 다 꺼내 보였는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제일 억장이 무너졌던 건 그 형의 부인이라는 사실보다 그토록 사랑했던 내 사람이 이미 다른 남자의 여자였다는 거, 그걸 철저하게 숨기고 내게 접근한 무자비한 사람이었다는 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 여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그 사람은 이미 모든 게 엎질러진 걸 안 건지 제 연락을 피하더군요. 그리고 남겨진 책임은 모두 제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알든 몰랐든 이미 전 그 여자 때문에 남의 가정 파탄 내버린, 그것도 어머니의 친구 아들이자 형의 친구의 아내를 빼앗은 내연남이 되어버렸고, 그 소식은 송두리째 파탄 난 날 병상에 있던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에게 모두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잘못 키웠다며 다 내 죄라고 이불을 붙들고 울고만 있었고, 큰형은 무턱대고 최소한 제 해명조차 듣지 않은 채 절 몰아갔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 너 그럼 그동안의 돈들 다 그 여자한테서 받은 돈이었어? 더럽다 더러워. 너 그렇게 살지 마. 남의 눈에 눈물 빼면 네 눈에는 피눈물 뽑는 법이야 라고 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소리를 쳤고 한바탕 형이랑 주먹 다짐을 하며 싸웠습니다. 난 단지 사랑을 했을 뿐인데 왜 결과가 이리 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로 인해 결국 집안의 명예까지 더럽히게 된 것 같아 죄스러웠습니다. 저는 한동안 충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을 그만두었고 다시 평범한 일자리를 구했지만 연주페이에 못 미치는 금액에 어렵기만 했죠. 그간 집안에 보탰던 돈이 없어지자 다시 휘청거렸고 그 와중에 엄마의 심장병이 도저 쓰러져 급히 수술이 잡혔습니다. 생활비와 빚만으로 허덕이고 있는 신세에 엄마의 큰 금액에 수술비까지 감당할 수가 없겠더군요. 그렇다고 엄마 수술을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러자 형이 은근히 제게 얘기를 하더이다. 너 혹시 전에 만났던 그 여자한테 돈 좀 어떻게 융통할 수 없겠냐? 네 일 때문에 학창시절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어서 아무도 내게 돈을 안 꿔주려고 하더라. 책임도 네가 져봐. 그 여자 알고 보니 엄청 준재벌집 딸이더라고. 악연도 인연인데 잘 좀 얘기해봐. 기가 막히게도 형은 저를 잡을 듯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여자에게 돈 융통을 해보라는데 그것 때문에 형이랑 또 한 번 치고받고 큰 싸움이 일었네요. 하지만 그놈의 돈이 계속 제 발목을 잡았고 부모님 수술로 인해서 저는 결국 공리 끝에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는 우습게도 제 전화 한 통에 병원으로 달려와 돈을 내놓더라고요. 제가 알게 된 사실과는 별개로 그녀를 막상 보니 그간 애써 재워놓았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척해진 그녀는 제 곁에 기대며 속삭였어요. 자기야, 내가 자기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어머니 병원비면 급한 돈인데 그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이거
가져가서 쓰고 요거는 내 아지트 비번이야. 잘 갖고 있어. 라며 제 손에 오피스텔 주소를 주며 엄마 수술비까지 함께 건네었습니다. 그걸로 저희 엄마 수술비는 마련하게 되었고 형은 입도 뻥끗하지 않은 채 잠자코 있었죠. 저는 그렇게 미래가 보이는 파국이 치닫는 관계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대가로 저는 그토록 필요했던 돈과 그녀의 사랑을 얻었고요. 말만 잘하면 원하는 금액은 쉽게 나오더군요. 저로 인해 조금씩 집안 환경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마지막 학기도 복학시켜줬고 동생들 학원도 좋은 데로 옮겨 원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 뒷바라지를 아낌없이 해줬어요. 집도 조금 나은 환경으로 이사하게 해줬습니다. 형제들은 제가 큰 돈을 벌어오자 처음에는 그 돈 어떻게 벌었냐고 캐묻고 의심했지만 점차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많아지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 뭔가 찝찝한 일을 한다 한들 뭐라 할 재간이 없어 아예 알 길을 닫은 것입니다. 처음엔 곤란하지 않아 다행이다 싶었지만 한편으론 형제들이 무서워지더군요. 그러다가 교수의 꿈을 포기한 채 학원 강사로 월급쟁이 노릇하고 있는 형이 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나 사실은 미국에 있는 교수님께 연락이 왔어. 내 사정 알고 장학금을 지원해 주시겠다는데 일단 미국에 들어가려면 최소한의 보증금이 필요해.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번이 나한테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서 그래.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 라고 말하는데 굳이 입을 열진 않았지만 눈빛으로는 그 여자한테 연락해서 어떻게든 해결봐라라는 명령이 담겨 있었죠. 오죽하면 그럴까 싶어 저는 형의 절실함이 가슴 안쪽까지 전해져와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를 찾는 그녀에게 형이 필요한 돈을 요구했고 처음에는 금액이 커서 부담스러워했던 그녀 역시 결국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주었고 형은 그 길로 제게 고맙다는 말도 없이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그녀 역시 참다 못해 눈 감아주려 했던 남편에게 덜미를 잡혀 이혼당하게 되었죠. 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제게 이혼한 날 웃으며 근사한 모양새로 나타나더라고요. 나 때문에 이혼당했나 싶어 저는 미안함에 그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신경 쓰지 말라며 차라리 잘 됐어. 애 때문에 남편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그냥 이제 다 끝내고 내 행복 찾으면서 살려고 해. 자존심 때문에 말은 안 했는데 그 사람도 지금 두세 집 살림하고 있고 신혼 초부터 한결같이 바람피운 남자면서 참 나한테 하는 꼴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 그저 우리 애들만 불쌍하게 돼서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그것도 다 품 안의 자식들이니까 괜찮아. 어차피 우린 쇼윈도우 부부라서 절대로 자기 탓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대신 앞으로 우리도 못 만날 것 같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자기도 좋은 여자랑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그녀가 유부녀였기에 최대한 곁을 안 주려고 드문드문 만남을 유지했지만 막상 그녀를 못 본다니 어찌해야 할지 저도 무너졌습니다. 눈앞이 아득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녀가 절 놓은 이상 붙잡을 수 없었기에 기꺼이 놔주며 저 역시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그 후로 저도 그녀를 잊기 위해 다른 여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만 이상하게 다 마음이 가질 않더라고요. 만나는 여자들 속에서 그 여자의 모습과 향기를 찾고 있었고 어쩌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면 그 여자와 판박이처럼 닮아 있어 죄책감에 힘겨웠습니다. 참 사랑이 웃긴 게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여자를 만날수록 난 그녀가 더 그리웠고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미국으로 유학 간 형이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식구들을 보려고 들렀는데 그때 제게 그 여자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여자 바람핀 것 때문에 이혼당한 후 친정에서도 쫓겨났대더라. 양육권도 다 뺏기고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아주 개털됐지 뭐. 혹시 그 여자가 너한테 찾아와서 줬던 돈들 다 달라고 하면 절대 모른다고 해. 줄 돈도 없을 뿐더러 괜히 정에 약해져서 볼 것 하나 없는 여자 들러붙게 하지 말고 라면서 제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런 도덕성으로 교수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형이 참 가짜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망했을 때 등 돌린 사람들 그렇게 미워하고 헐뜯더니만 정작 본인이 그러니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집에서 나가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고 돈 한 푼 없이 작은 원룸 하나를 얻고 사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초라하게 돼버린 그녀였지만 저는 오히려 거리낌 없이 사랑했던 그녀를 만날 수 있었어요. 형은 그녀와 다시 만나는 절 보고 미쳤다고, 한번 바람핀 여자 너와 결혼해서는 못 필 것 같냐고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했지만 순진한 사랑에 빠진 저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었네요. 그녀와 함께 살림을 합치면서 힘들게 이룬 사이인 만큼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부잣집 딸로 자라 뭐 하나 할 줄 모르는 그녀에게 제가 처음 어렵게 살았을 적이 떠올라 하나둘씩 알려주었고, 그녀는 서투른 솜씨로 잘 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제가 8살이나 어려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연주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제 또래 여자들을 살짝 경계하기도 했지만 전 그 모습마저 귀엽고 참 좋습니다. 제가 연주 활동으로 적은 돈을 가져다 주지만 씀씀이가 클 줄 알았던 아내는 야무지게 잘 생활하더라고요. 푼돈이었지만 모으는 재미도 있다며 미소 짓는 그녀는 다행히 1년 정도 후 쫓겨난 친정 부모님한테도 다시 연락이 닿게 되어 저는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고 머지않아 그녀는 재혼, 저는 초혼으로 소소한 결혼에 골인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으로 떠나는 근사한 신혼여행 대신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여행을 했고, 아내가 된 그녀와 함께하는 삶이 정말 천국 같습니다. 어찌 보면 잘못된 관계에서 시작된 거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랑도 있구나라며 알아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먼 훗날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